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에 제가 국가정보원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8일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댓글단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 하면서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 씨를 비롯해서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번 불렀고 당시 차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한테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거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19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그 전까지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 댓글을 단 수준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하고 20일 두 차례 한겨레가 특정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보도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이 2가지인데요. 먼저 2011년 11월 24일 날 작성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문건을 한번 보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기뇨 이렇게 해놓고 주요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라고 해서 하나씩 볼까요?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 지원 이런 제목 아래서 1번 보겠습니다.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시위대 8명의 생활 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또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시가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배임 행위로 좌파의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해놓고 대응 방안은 뭐라고 적었느냐 한번 보죠. 건전단체들의 항의 방문, 가두 시위 등으로 철회를 압박하는 한편 징수 포기 확정 시 감사원 감사 청구, 업무상 배임죄 고발 등으로 즉각 대응, 이런 거를 대응 방향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 주 지지층 환심 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 그래서 2번에 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및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2,800여 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내년 시 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예정 이렇게 해놓고 거기 대책을 뭐라고 해놨냐면 공무원 예산 급증 및 시험을 통해 들어온 기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여론 조성 활동으로 정부로의 책임 전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야권 허브 역할 등 정치 행태 이렇게 해서 혁신과 통합 모임 가담해서 야권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김두관, 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서 대북 교류 사업 등의 공제 및 반값 등록금, 세금급식 등 야권의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한다. 이렇게 해놓고 대책으로 보수 인사들로 시 정책 감시단을 구성 운영해서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공박 등 이슈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문건을 하나 보죠.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이거는 2011년 6월 1일자로 돼 있는 문건인데요. 한편 각계 종북 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 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권영길 의원, 정동영 의원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 자료로 작성해서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서 첫 번째 문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어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한 그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듯이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5가지는 실제 집행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건은 관련성이 약하고 3건은 관련성이 없다지만 5건이 실제 집행됐다는 의미는 국정원 문건이 단순히 그 문건의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대로 집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이 정치 댓글 논란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이라는 등 뭐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과연 문건 내용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과연 제정신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찰의 축소 조작 의혹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후보 토론이 끝나자마자 심야에 수서경찰서가 정치 대결은 없었다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무혐의의 면죄부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애초부터 서울경찰청이 보고서 자체를 조작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는 뭐라고 의뢰를 했냐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가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 등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분석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는데요. 그 의뢰에 따라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서경찰서 요청으로 증거분석을 했고 증거분석 팀장은 팀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김 씨 인터넷 접속 기록, 작성, 댓글 등 분석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이버 수사대 팀원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실제 일을 문서화해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이 증거 분석 보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서경찰서 발표도 결국 이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용판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퇴임을 했지만은 당시 수사를 벌이고 있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걸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이런 조작을 지시하고 기획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까지 이제 길어야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검찰이 적용 법조나 병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야말로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 흘려가면서 쟁취한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 1일 마지막까지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공작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대충 넘어가니까 얼마 전에 봤듯이 광주 한정 현장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류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버젓이 방송에 내보내는 해괴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